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새로운 7번 메이슨 마운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인 현재 다양한 이적들이 발표되며 팀을 옮기는 선수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 귄도안, 그라니트 자카 등 여러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단연코 가장 놀란 건 첼시의 성골 뉴스 메이슨 마운트의 맨유 이적이었습니다. 마운트는 임대 생활 2번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첼시의 유스, 성인팀을 거쳐 성장한 그야말로 팀의 미래라 불렸던 선수였기 때문이었죠. 이번 영입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맨유의 감독 테나흐였습니다. 테나흐는 무려 6년 전인 2017년부터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대가 반영이라도 된 듯 마운트는 이적하자마자 맨유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배정받고 23-24 시즌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운트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우려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마운트의 맨유 이적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테나흐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영입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나흐는 팀의 선수들 각자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감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파악해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펼치길 원합니다. 이런 요구에 100% 호응해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상황에 따라 윙포워드 레시포드와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투볼란테 중 한 명을 올려보내는 대신 3선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며 센터백들의 볼 배급을 돕기 위해 4선 근처에 바짝 붙어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는 등 경기 중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역할이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수행합니다. 레시포드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 진영에 한정되긴 하지만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습니다.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팀의 공격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을 땐 오른쪽 윙으로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확고한 주전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 상황 때문에 9번 롤까지 맡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이렇듯 시시때때로 위치하는 공간과 역할이 바뀌다 보니 이를 상대하는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위칭 플레이가 테나흐가 그리는 새로운 맨유의 핵심입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이런 테나흐의 취향에 상당히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윙, 2선과 3선을 연결하는 중앙, 그리고 3선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많은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가 플레이하는 포지션들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마운트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그라운드 위 공간들을 공략합니다. 한창 폼이 좋을 땐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며 팀의 볼 운반, 상대 박스 앞 골문 타격 등 중요한 길목에서의 핵심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맨유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줘야 하는 선수는 2명입니다. 에릭센과 프레드. 4-2-3-1 포메이션, 투볼란테 중 한 명인 카세미루는 어차피 후방 플레이메이킹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나머지 볼란테 한 명, 보다 공격적인 롤을 수행하는 선수가 우리 진영과 상대 진영을 오가는 이른바 박스2박스 미드필더 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에릭센과 프레드는 각자의 이유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릭센은 1992년생, 올해 31세로 왕성한 활동량을 펼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우리 진영과 상대 진영을 오가는 플레이보다는 간결하게 볼을 툭툭 뿌려서 전진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다른 한 명, 프레드는 활동량은 충분히 우수한 축에 들어갑니다만 빌드업 과정에서의 섬세함이 유독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패스를 받거나 줄 때 주위 상황을 제대로 보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며 가끔씩 어이없는 실수로 상대에게 볼을 헌납하고 주변 동료들의 체력을 빠지게 하는데 일조하곤 했습니다. 테나흐는 이 2명의 대치자로 메이슨 마운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릭센보다 왕성한 활동량, 프레드보다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여기에 2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서포트하며 때론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한 뒤 번뜩이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고 혹은 로테이션을 가동해 직접 본인이 2선을 맡을 수도 있는 미드필더. 테나흐는 이런 장점들을 근거로 마운트를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장점에서 마운트가 다재다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가 경기를 이끌어가고 우리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냐고 묻는다면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이 표는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맨유 선수들의 패스 데이터를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파러시 경기당 키패스 3.2개의 괴물 브루노 페르난데스, 출전 시간이 더 적음에도 같은 파러시 키패스 1.3개의 가성비 크리스티안 에릭센, 후방 플레이메이킹 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3어시 경기당 키패스 1개를 기록한 카세미루까지 이 세 선수가 맨유 미드필더진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운트의 기록은 어떨까요? 22-23 시즌 통산 2어시 경기당 키패스 1.3개입니다. 경쟁자인 브루노, 에릭센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오히려 다소 아쉬운 수치죠.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에릭센이 다음 시즌 심하게 폼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마운트가 그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운트의 아쉬운 부분은 우리 팀이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 세밀한 공격 작업이 필요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단점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가 빅찬스 창출의 수인데요.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맨유의 미드필더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32회, 카세미루 7회, 에릭센 6회, 프레드가 4회의 빅찬스를 창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마운트는 지난 시즌 고작 3회의 기회밖에 창출해내지 못하며 브루노를 비롯한 주전들은커녕 프레드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운트가 공격 진영, 특히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 플레이를 펼칠 때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맨유의 주전 미드필더 3인방 브루노, 에릭센, 카세미로와의 차이도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팀이 골을 넣을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메이슨 마운트는 다재다능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가졌지만 딱 거기까지인 자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좋게 풀리지 않으면 주전들의 체력 분배를 위한 로테이션 자원으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테나 감독이 직접 원한 영입, 그것도 맨유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까지 주며 데려온 메이슨 마운트. 분명 테나의 머릿속엔 그를 활용할 계획이 그려져 있겠지만 맨유 팬들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맨유의 새로운 7번 메이슨 마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적이었던 만큼 그가 새로운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